자, 김건희의 콜 조사.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콜걸이 콜 조사를 받았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콜걸이 누군지는 말 안 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이걸로 이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야, 이게 국민적인 반발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지금, 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화살을 원석이가 맡고 있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 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김건희 조사 방식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거취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겠죠. 2달 남았으니까. 왜냐면 이제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조금 이제 윤석열이 야근 올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나는 너무 화나는 게 니들 노무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세우고 조리돌림하고 그렇게 망신주기를 해놓고 그래서 이게 소환조사는요, 검찰의 스스로의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세레머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이 소환조사를 받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도 받았고 이명박도 받고 노무현 대통령도 받았는데 거의 실시간 생중계를 했어요. 방송하고 같이. 저는 너무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 버스 생중계 기억나요? 그거 헬기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미친 나라야. 생중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생중계를 하는 거야? 심지어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창문을 열어놓고 휴게실과 창문을 실시간으로 중계해가면서 안에서 취조를 하는데 밖에서 취조 내용이 나와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자기 권력을 하면서 기네들이 하는 건 뭐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할 수 있는 힘과 정의가 있다라는 게 일종의 이제 지네들의 힘자랑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도 많이 참았지만 최소한 조사만큼은 검찰청사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 소환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거를 꾸준히 대통령실에다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최소한 출두는 해라. 비공개는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뒷문으로 오든 아저씨 복장을 하고 변장으로 들어오든 출두는 어떻게든 해갖고 조사는 검찰청 안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었는데 김건희는 그것도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나 검사 받으러 나가는 거 알면 나 이거 조사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전날 딱 서울중앙지검장한테만 장소를 전날 오후 5시쯤 알려졌다 그래요. 이 경호청사 이쪽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리고 그러는 도중에서도 혹시 내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알려주면 나 안 가. 이러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거기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검사들의 휴대폰을 미리 뺏어가지고. 휴대폰 다 내고 들어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한테 연락을 할 수 없게끔 만든 상황에서 그 안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만 조사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갖고는 디올백까지 커플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 도이치모터스하고 이거를 같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도이치모터스는 총장을 패싱해도 된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를 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한테 개입하지 말라고 개입 배제를 시켰어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도 받지 말고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조사에 대한 부분은 총장한테 안 알려도 된다는 거야. 대단한 논리 아닙니까?
얘네들 논리가? 그러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총장 지휘권이 없어서 그래서 뒤늦게 보고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장이거든요. 새 총장이잖아. 새 정권이잖아. 새 법무부 장관이잖아. 어? 그리고 동일한 건이 아니잖아. 일부는 이미 끝났어. 1차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미 끝난 내용이었고, 지네들은 그 1차도 서면 조사로 봐서 퉁치고 밀어버렸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소환을 하는데 이 자체를 안 알렸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끝까지 알리지 말아야지. 예? 그거 온 김에 그 덤으로 우수리로 디올백까지 같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총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끝나기 2시간 전에 밤 11시에 총장님 사실은 우리 조사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창수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질러 놓고 지네들끼리는 이게 다 원칙을 지켜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대면 조사를 했다. 이걸로 해갖고 우리 잘했지! 라고 띄우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원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총장으로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야, 너 정치질하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너 민주당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한 이상 이번 조사 자체는 사실상 무효가 되어야 맞는 조사가 됩니다. 당연하죠.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 예고하고 절차하고 포토라인 제대로 세우고 해. 검찰청 안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송 작가가 기대하는 시나리오 조사하면서 덜커덕 잡아내는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건이가 더 무서웠나? 그래, 안 간 거 아니야. 야, 그리고 혹시 걔들이 나 체포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니들이 여기 그래서 경호처로 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호처도 사실은 청와대 부속 시설이에요. 청와대 반납했으면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시설인 거거든. 근데 반납 안 하고 지들이 지키고 있던 이 시설에다가 일종의 안가 같은 걸 만든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부속실에 있을 때보다 더 엄중하게 경계를 하고 있대. 나는 그 안에 김건희의 개인 벙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4층짜리 건물인데 간판에는 경호처 안전교육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교육받은 놈 한 놈도 없어요, 여기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보면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네이버 지도에는 어떤 장소인지 나와 있지 않고 정문과 후문 모두 차단기나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청와대 경호처밖에 못 들어가고 출입이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휴대전화 사용도 통제된다고 합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전파 방해부터 안 되고요. 음식 배달 당연히 안 되고요. 우편물도 접수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떤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수상한 건물 하나 나왔다고.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규모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원이면은 외부의 사람들 불러다가 그렇죠.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되는 건데. 그와 관련된 뭐 교육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웃긴다. 대통령실도 빵빵 다 뚫리는 마당에 안 뚫리는 곳이 있었네. 완전히 숨겨놓은 벙커가 하나 있었던 거고 여기로 검사들을 불러서 야 이제 휴대폰 먼저 내놔 라고 뿐만 해갖고 아니라 얘들이 혹시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는 모든 도청이나 감청 이런 거 하나도 안 되는 곳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심지어 건의가 불러주면 검사가 받아 적는 방식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 받아 적는 게 이거예요? 아니면 따닥따닥 그냥 이거죠. 손으로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를 쓰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손으로 받아 적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디지털 증거가 없어요.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지 근데 거기에 대한 CCTV 또는 이런 진술 같은 경우는 법정 녹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 진술인 경우에는
녹화나 녹취에 대한 기록, 그거에 대한 기록물, 여부, 일지, 출입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조사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원석 이건 아니잖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사실관계 진상조사해.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조사가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를 받는데 이거를 받게 되려고 하면 기존에 2부나 4부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지검 안에 2부나 4부에 있는 담당 검사, 지금까지 이거를 해왔던 조사관이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가고 반부패부에 있는 검사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검사한테 네가 뭘 검사했어? 정확하게 네가 왜 거기 선정돼서 간 거야? 거기에 관해서 진술해. 그랬더니 이 검사 새끼가 모욕감을 느껴서 나는 그만둘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김건희 디올백을 수사 중인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과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는데요. 김경목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서 화가 난다면서 조사 장소가 중요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니, 네가 뭘 얼마나 열심히 조사했다고. 뜬금없이 낙점 받아서 주말에 휴대폰 반납하고 거기 오후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앉아있다 나온 걸 말고 네가 뭘 얼마나 대단한 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조사한 내용이 뭐야? 너 왜 거기 갔어? 그랬더니 나는 모욕가운을 느꼈어. 넌 나에게 모욕가운을 줬어. 그러고 총장을 들이받고 사표를 던져버린다는 거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창수가 담당했던 조사관이 사표를 썼는데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무혐의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창수가 9월 달에 새로운 검찰총장 되는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원석은 임기 끝나면 버리는 카드고 그 다음 자리를 위해서 이창수를 미리 불러놨다가 너무 노골적으로 매관매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창수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근데 이 정권 들어서 노골적이지 않은 게 어딨나요? 우리가 세상에 이 정권은 어떻게 숨기려는 노력조차 안 해. 이럴 정도로 대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노력이 매우 부실해가지고 잘 들켰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의 없이 일거리를 하나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들켜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한단 말이야.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데들 다 해도 뭐다? 언론이 기레기들이 알아서 포장해주고 알아서 마사지해주고 절대 이건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대부분 대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3의 장소라고 하는 부분을 막 강조를 하면서 그동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았던 예가 많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쓰고 있어. 중요한 건 대면 조사를 직접 김건희가 받아들였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 뒤늦게 대통령실이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적절한 시기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가 어디야? 누가 판단해 왜? 무슨 그냥. 적절한 시기예요. 아니 네.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명색이 대통령 부인이 공적인 부분으로 간다고 치면 대통령실에 미리 통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경호원들도 대동해서 보내고 말하자면 이쪽에서 붙여줄 수 있는 변호사나 뭐 담당하는 사람도 같이 보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저쪽은 검사가 왔다 치자고. 그럼 김건희는 맨몸으로 갔어? 변호사도 없이? 아니요. 어떠한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 대응을 했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둘이 사전 조율했던
증거가 전혀 안 나타난 거지. 그냥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어디가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안가처럼 비밀리에 쓰고 있는, 여 시설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해갖고 여기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받을까? 그럼 아무래도 언론이 그 보도를 잘 할 수 없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선이 좀, 분산돼 있는 토요일 날 하시고 일요일 날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네들끼리 짱구를 굴린 것 같다는 거죠. 그것도 토요일 오전도 아니고 못 일어나니까 오후에 하자. 대부분 전날 5시에 통보를 해주면 원래 오전 9시부터 뭐 저녁 9시까지 해서 뭐 12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네. 대충 이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토요일 오전에는 못 일어나는 거지. 금요일 날 불금을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1시에 가가지고 그 조사를 받았대요. 토요일 날 검사를 불러가지고 연장수당은 줬나? 특근수당? 원래 검사 그런 거 없잖아. 쉬고 있는 검사를 불러가지고 휴대폰까지 뺏어가면서 12시간 동안 앉아갖고 중간에 휴식 시간 빼고 뭐 하고 하면 도대체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관련된 자료들부터 대조를 해야 되고 통장 물어봐야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관계 물어봐야 되고 종호 오빠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야 되잖아. 정상적으로 그게 한 번에 조사될 수 있는 사안이냐고. 더군다나 2건이 디올백까지 2건이 말은 12시간 강도 높은 조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물어본다고 치면요 질문만 해도 12시간 하겠어 나 같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놓고 본다면.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응? 송 작가님이랑 김건희랑 만나게 해주고 싶다. 진짜로. 얘기가 이거- 잘 통할지도. 왠지 진짜 잘 통할 것 같잖아. 한 잔 먹고 만나면 기가 막히게 통하지. 우린 어떻게- 7080이잖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양주 비싼 거 사서 사진 하나 보내보시면. 그분이 양주를 잘 안 드신다고 하는데, 안 드실 리가 없어요, 자리에 가시면.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선물 박스를 무난하고 개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떨어져서 다시는 안 불러줄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